방금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여서 그곳에 살고 있는 저와 같은 평범한 학생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중국, 러시아 두 나라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해요.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대립 중인 두 나라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중국 인민일보는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인민의 반군이 곧 러시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군사훈련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중국과 러시아하고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몽골이 참여한다고 해요. 이 두 국가의 합동훈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네요. 매년마다 이름만 바꿔서 해마다 진행했긴 하지만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다고 해요. 예전에는 훈련을 진행하면 쉬쉬하면서 조용히 진행했지만 이번에 시작될 훈련은 너무 달라요.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게다가 예전보다 규모가 많이 커진 훈련이라고 하네요. 2020년에 20배에서 30배가 될 거라고 예상해요. 2020년에는 군인 아저씨 3,000명 정도와 소규모의 장비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몇만 명과 신종 학살 무기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두 나라의 국력과 힘이 이제 민주주의 세력을 집어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항상 미국에게 당해왔기 때문에 당하지 않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친다고 하네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게 이제까지 압박당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고등학생인 저도 알고 있어요. 중국은 무리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각종 나쁜 짓을 일삼았는데요. 환율 조작, 특허 침해, 본국 투자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를 하였고 내부적인 통제를 위해서 소수민족 탄압, 인권 탄압국 지원, 언론 통제, 문화 검열 등의 악행을 했어요. 지금도 위구르 지역에서는 수만 명이 통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푸틴 장기 집권, 독재, 인종차별, 패권주의를 위한 전쟁으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사회, 경제적 압박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소용없었어요. 게다가 자기들 이제까지 받았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두 국가가 아예 손을 잡아버렸어요. 푸틴과 시진핑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양국 간 협력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고 선언했어요. 사실상 양국이 동맹관계라는 사실을 내외에 과시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이런 관계에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증스럽게도 평화적 중재자를 자처했고 그 와중에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늘려 경제 의존도를 높이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지난 3월 말 중국 정부는 솔로몬 제도의 중국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보협정안에 합의했고 항구해적원 케이블 조선소 해양운송망 건설과 석유가스 등 해양광물자원 탐사가 포함된 해양경제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어요. 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모두를 공산주의화시키려는 걸음을 차근차근 걷고 있어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은 태평양 깊숙이 진출하여 민주주의의 일원인 호주 인근에서 수많은 해상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와 유럽에 집중하는 사이 반도체 굴기, 시진핑 주석 연임 등을 추진하며 힘을 키울 시간을 벌었죠.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을 하면서 중국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미국에 함께 대항할 러시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안보적 완충지를 확보하고 구소련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방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어요. 양국은 민주주의에 간섭 없는 자국 중심의 공산주의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자 해요. 앞으로 이 세력은 더욱 공고해지겠죠. 하지만 국익을 우선하며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상관없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가능성만을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이 죽든 말든 그들에게는 상관없죠. 이에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완전 봉쇄나 고립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신호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륙에 접해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저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홍콩에서는 이런 말 하면 이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의 공격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러시아와 단절하고 서방으로 편입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있었고, 이는 전쟁으로 발전하여 불쌍한 국민들만 매일매일 처절한 시기를 견디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작고 할 줄 아는 건 공부밖에 없는 저 같은 경우 가장 빨리 죽을 것 같아요. 힘센 어른들은 살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쌓아놓았던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겠죠. 과거 6.25 전쟁 때의 대한민국처럼요.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누군가가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 스스로 힘을 가져야 해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강력한 군대, 첨단 기술, 외교, 문화에 대해서 강해지는 길을 추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도와줘도 매일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북한을 보면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지금도 매일마다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생각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들릴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리에게 넘어서 대한민국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